네, 김경입니다.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의원님들 김기현 의원님이나 안철수 의원님이 대처가 부실했다 이렇게 질타를 하시던데 저도 공감하면서 장관님 이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예상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정상회담 가셨을 때 혹시 이런 낌새 이런 것도 전혀 느끼신 적이 없죠. 없습니다. 현재 아까 얘기하셨는데 현재 유사한 사업장 지금 한 2천여 개 뭐 아까 얘기하셨죠. 거기 지금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스테이터스에 있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잖아요. 조만간에. 아니 그분들을 빨리 파악하고 각 기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행동해 주세요라든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국 쪽에다 사전에 좀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한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장관님 말씀은 지금 정확하게 그 유사한 현황이 얼마나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 기업들과는 저희가 긴밀하게 좋은데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는 파악할 수. 아니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중요하죠. 아니 지금 그러니까 스테이터스가 어떤 사람이 몇 명 있는지는 기업을 통해서 받으면 금세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관련 기업들에게 유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려드렸고 지금 행동 요령도 이미 안내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음모론도 있고 전에 그 페이스북 나왔을 때도 일부 의원님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술이다. 혹은 일부 뭐 우리 극우 인사들 간의 연결 통해서 뭐 잘못된 뉴스가 전달됐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장관님이 그런 것들이 공론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뭐 특검 수사도 연결시키고 하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져서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현장 최대 규모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 영상을 또 공개를 했어요. 이것이 순전히 법적인 접근, 법적인 문제로만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양쪽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가능성 내어놓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연방 정부도 있지만은 물론. 지방 정부 차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예.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론할 생각은 없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걸 뭐 공론화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그 배경이나 동인 같은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유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분석을 하고 계신지 분석하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비서실장께서 고위 당정협의 때 이 밝히시더라고요. 타결됐다. 전세기를 보낼 거다. 그럼 장관님하고 비서실장님하고는 이렇게 수시로 소통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 오전에 마침 다른 장관님이 비서실장한테 이렇게 됐다고 보고를 한 건가요? 아니면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보고를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비서실장한테만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예. 안보실장, 비서실장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가장 최근의 상황을 보고한 겁니다. 그러면 발표를 외교부 장관님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고위 당정협에서 비서실장이 하실까요? 그건 왜냐하면은 초기부터 대통령실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실에서 매우 엄중하게 사안을 인식하고 저희들에게 또 구체적인 그 방안도 알겠습니다. 지침도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저번에 정상회담 할 때 통상 잘 가지 않는 국내를 지켜야 하는 비서실장이 동의한 것도 저는 좀 의외에서 이렇게 봤고 한라인 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지금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님 한라인 있으십니까? 네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있으세요? 예. 그러면 비서실장님 한라인하고 이것들이 성격이 구분됩니까? 어떨 때 어떤 걸 쓰는지에 대한 구분이 있냐 이거죠. 아니 대상이 다른 것이죠. 물론 대상이 다르죠. 네. 어떤 문제는 누가 한다는 것들이 정해져 있냐 이거죠. 뭐 어디에 누구나 뭐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죠? 예. 그럼 외교부 장관님의 외교 라인 자체가 좀 혼선이 온다거나 우리 외교부의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미국과의 지난번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이번에 이 사건이 있어서 일종의 그
위기 관리 케이스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전부 한 팀이 돼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 의원님 취해 주십시오. 네, 김경입니다. 외교부 차관님께 여쭤보겠는데, 그 중국 전승절에 와달라고 중국 측에서 우리 대통령께 초청장 보냈죠. 예, 중국 네, 성절에 맞죠. 네, 맞죠. 참석해 달라고 맞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자리에 김정은도 올 거라는 것도 전해 들으셨죠. 저 비실장 얘기했어요. 일찍 알았다고. 대통령 비실장 얘기했으니까 일찍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뭐 시점은 제가 조금 어쨌든 정확한 말씀드리기가 시점 얘기 안 어렵고요. 하는데, 네, 근데 그 시점 그 정도 시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비실장께서 일찍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일찍 아셨다는 게 초청 시점과 같았는지는 알 수 어쨌든 없습니다. 제가 중국이라도 이번에 김정은도 오는데 오시라 그래가지고 남북이 여기서 뭘 좀 해보자라고 중국 측에서 얘기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아마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김정은이 일찍 온다는 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얘기 안 해주면? 그러니까 정경환 의원님 오랫동안 통일부에 계셔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북한은 굉장히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아니 내 예, 얘기를 길게 하지 마시고 네. 김정은 온다는 얘기를 들으신 건 맞잖아요. 우리 정부에 전달됐잖아요. 예, 전화를 통해서 하든지 내가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아니, 중국청을 통해서 들었냐는 말씀을 하시는 중국 겁니다. 쪽에서 그 얘기가 있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보 사항이라 제가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어디 측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김정은이 오는 걸 알고 어쨌든 가면은 뭔가 있을 수. 제가 이해하기로는 중국 측에서도 분명히 그 부분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고, 김정은이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시면 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안 가시기로 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어쨌든 대통령이 안 가시기로 한 건 맞죠. 승절에 여러 가지 종합적 검토를 어쨌든 한 안 걸로 가시기로 했잖아요, 그죠? 알고- 다만 안 가시기로 한 건 맞잖아. 안 가셨잖아. 안 가신 건 맞죠? 그래서 안 가셨냐니까. 예. 안 가셨잖아요. 예. 안 가시기로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종합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회의장은 가셨잖아요. 자, 국회의장 가신 거는 지금 정부하고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실 거죠, 그죠? 그렇죠? 국회에서 결정한 거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최종 결정은 예. 그래서 정부에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하시는 아니, 물론 거죠. 최종 결정을 예, 하는데 예. 국회의장 가라고 얘기하셨냐고요? 저희가 그 종합적인 결정 과정은 잘 모르신다 이거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국회의장이 가는 거는 그 상징성 측면에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결과적으로 과정은 모른다 하니 국회의장이 가서 정승절 참석하는 거는 외교적으로 아무 별 의미가 없다 할지 모르지만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외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죠. 사실은 그러면 의원님들 외교가 전승절 행사하고 참석은 외교적으로도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국회나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결정을 해준 거네요. 중국 입장을 배려하는. 중국 입장을 배려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다 내려서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을 배려하니까 가는 거죠. 사실은. 뭐 종합적인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꾸 종합 하는데 네. 그러면 대통령이 미국 측이 뭐 신경을 써서 직접 못 가고 그럼 국회의장이 가라 이렇게 됐다는 거고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이 하셨다는 거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의미 큰 건 인정하셨고 그럼 그것이 저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가 우리 이재명 정부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재명 정부가 친중 정부라는 이미지를 개선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결위에서 답변하셨다고 조은 장관께서. 네.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그거다. 그랬는데 PPT 한번 띄워보세요. 뭐 이건 맞고 그 사진. 자, 이 보시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주석이랑 악수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접하고 있는 실시간 뉴스들이 이렇게 배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9월 3일 날 국회의장이 가서 시진핑과 악수하는 장면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요.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저기 미국의 조지아주 우리 한국인들 구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전에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페이스북 올라간 거.
저기에서 또 특사가 가서 대통령이 미국 가시기 직전에 미국 중국에 가서 저렇게 친서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바로 이어서 지금 저 트럼프 SNS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접하는 실제 뉴스들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전승절 행사랑 어쨌든 이 상황, 이 그림이 뭔가를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저는 중국과도 외교해야 되고 미국과도 외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같은 시점에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자체를 가지고 외교를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원 외교도 외교적으로 상징성과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는 그런 존중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 강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뭐 우원식 의장 참석을 갖고 뭐 신의 한 수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섭우와의 박쥐 아마 마지막 모습을 아실 겁니다. 우리보다 강대국들이 훨씬 똑똑하고 판단력도 좋고 정보도 많아요.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머리를 잘 써서 뭐 이렇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건 제 의견 말씀드렸고 그 통일부 장관께 질의를 드릴 텐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고 마지막에 질문을 드릴게요. 2016년 3월에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심재군 위원장 계실 때 이제 타결이 됐는데 물론 그 당시에 장관님은 여의도에 계시지 않았죠. 20대 총선 뭐 준비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물론 장관님이 굉장히 비판적 의견을 내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관님이시고 국무위원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그 법을 관장하는 부처의 장이시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특히 이번 북한 인권재단은 인권법 이행의 가장 핵심 기관인데 거기 이사 12명 중에 정부와 여당이 임명할 수 있는 이사가 7입니다. 장관 2명, 여당 5해서요. 그럼 12 중에 7명을 정부 여당이 임명하고 이사장이나 상근이사까지 다 지명할 수 있으니 장관님이 생각하시던 북한 인권, 민생 지원, 생존권 지원을 위한 그런 기구로서 운영해 나가고 말하자면 운영 방향이나 전체를 다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범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인상을 받았는데 혹시 장관님 되시고 나서 여기 계시지만 외통위 간사라든가 당의 원내대표랑 이 원내대표 해당 분야니까 인권재단 출범 문제를 한번 논의하신 적이 있는지 혹시 안 하셨다면 왜 안 하셨는지 그럼 앞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 적이 없고요. 저는 2016년에 북한 인권법 제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야 합의로 만들어낸 법이기 때문에 법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재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서 남북 인권 협력법 개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법이 오히려 적절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준수하셔야 되는 건 인정하지 않으세요? 현행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법은 뭐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 부처 법 관장법인데 당연히 국무위원 장관은 그 법을 존중하고 성실히 준수 이행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면? 준수 이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원내대표랑 여기 간사랑 협의를 하셨어야죠. 이사 추천에 대해서.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안 지키겠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자, 예,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김건 간사님 질의 주십시오.